아내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어제 1심 재판부 유죄가 선고됐고 오늘 남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1심 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고요.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물론 최종 판결이 됐을 때 민주당 선거보전금도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할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의혹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 김문기 씨 시장 재직 때 몰랐다. 백형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입니다. 검찰에서는 해외 출장, 골프, 낚시 등의 교류 행위가 있었다라고 본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지 영역이다. 처벌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형동 부지 용도 변경, 국토부 압박이다.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압박이 없었다는 증언을 이미 검찰은 확보해 놓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내가 느낀 대로 말한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중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뭐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발언 등등이 허위사실이다라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상당히 센 구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과연 오늘 어떻게 선고할지가 관건인데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위성을 인지했느냐,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적인가, 발언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 세 가지가 유무죄를 가를 쟁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선에 영향을 줬는가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당시에 당대표였던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거 경기도 국감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로 생각하라 라는 발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목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국감에서 경기도지사로서 한 발언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에 영향을 준 발언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검찰, 도지사로의 답변이 아닌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 왜냐? 그 국감장에서 당시 송영길 대표가 경기도 국감이 아닌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를 생각하라라고 조언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그래도 국감은 국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저 발언이 일종의 화근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인데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 그 검찰이 어떤 사건을 맡아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는데 검찰이 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그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로 우리는 뭐 많은 화면도 보고 또 증언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검찰은 저렇게 결정적인 증거들을 열심히 찾은 거예요. 네. 아, 당시 송영길이 당대표였는데 당시 당대표가 아, 이거 국감이 아니고 국감장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1년 10월이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 사실상 모든 언론에 중계될 듯한 그런 국감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때 튀어나왔던 대장도 사건, 백현동 사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 의원이 질문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하라고 마음 어린 조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진심 어린 조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언이 있었다는 걸 지금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법조인들이 중요하게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유무죄를 가렸을 때 허위 사실을 인지했는가하고 이게 과연 고의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실제로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당시 대표가 그렇게까지 정치적 조언을 세게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국감장에서 경기도지사로서 당시 대선 후보로서의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장동과 백현동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허위인지 아닌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잘 알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저 증언이 단순히 내가 그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주관적 이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백현동의 그 국토부 협박이라는 것도 공문이 다 있는 것이고, 그 공문들을 실제로 수령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했던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유무죄를 가릴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것도 초지일관 부인하면서 잘못한 게 없다, 이것도 선거에서 떨어진 나를 이거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또 역시나 이 사건도 현명한 판단을, 그리고 재판부가 볼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볼 때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1심 선고를 아마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용기 의원님.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가 저는 검사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정말 하는 것을 보면 진짜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 기억하는데 왜 기억 안 나는 척해? 이것은 허위 사실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뭐 벌금, 그리고 지금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위야라고 지금 단죄를 한다라는 건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돌직구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뇌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실제로 기억이 안 나는지를 한번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교유행위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한 행동들까지 검찰이 규정을 해가지고 범죄 사실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검찰이 이렇게 사실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벌금을 맞든지 아니면 징역형을 살게 하겠다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오늘 선거를 보시는 국민들께도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느끼게끔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자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실 아닌가, 검찰의 엘리트주의를 깨부신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던 인물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진행했던 뭐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봤던 게 정말 김문기 씨를 모르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시장 때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전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기억이 그때 당시에 난다 안 난다의 문제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항변이고요. 검찰 측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당시의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대표의 답변은 단순히 저 사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난다 안 난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대표에게 번지고 있을 때 본인에게 제기되는 대선의 큰 의혹을 끊어내기 위한 일종의 적극적인 거짓말로 보인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질문을 던졌던 저를 포함한 당시 기자들은 어떤 의도로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곳에서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가 문제인데,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씨의 아들은 일단 이런 입장입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저희 아버지는 작년 12월 21일 당신이 젊음을 바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날이었습니다.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저도 옛날 기억에 그 부시장 때 뭐 어떤 분이 나를 줄줄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년 부시장이 명예 부시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서울시 직원인데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너무 직원이 많다 뭐. 그런데 사실은 왜 김문기 씨를 끝까지 모른다고 했을까?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도, 김문기를 알았다고 해서 영향이 크거나 대선 승패에 갈리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공무원들은 절대 시장과 팀을 구성을 할 때 절대 시장 11명 간 건데 시장님이 싫어하거나 모르거나 하는 사람을 끼지 않는다. 또 하나, 두 번째, 핵심적으로는 그때 간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산하기관 2사람이 갔습니다. 유동규와 김문기입니다. 시장이 갈 때 산하기관이 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두 말씀으로 비추어서 시장님이 왜 그 산하기관 2사람을 데리고 갔는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엄청나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시장님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런 걸 잘 안다고요. 시장이 모르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같이 골프 치고 11일 동안 놀러 가는 건데, 관광 사실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골프 치고 뭐 관광 투어라고 했지만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싫어하거나 모르는 사람을 11명에 낀다? 그것도 말하자면 성남시 직원도 아니고 산하기관에 있는 사람, 매우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뭐 재판의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공무원의 생리를 알면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걸 끝까지 모른다고 얘기함으로써 김문기 씨의 아들의 또 가족들의 가슴을 끝까지 아프게 한 거, 혹은 몰랐다 하더라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어야 된다. 실제 몰랐다 하더라도. 유무죄와 상관없이. 그럼요. 그런 면에서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가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앞서 전용기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님, 오늘 오후에 선고될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양형 기준대로 200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건이 이제 객관적 사실과 일종의 주관적 사실이 지금 충돌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정을 할 것 같은데, 외곽만 보면 사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셨죠. 대표께서 김문기 씨를 단순히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김문기 씨와 교류를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모른다고 반박하셨던 거잖아요. 결국엔 대장동 사건하고 본인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선거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표현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인용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백현동 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협박받았다 표현하지만 당시 그 관련해서 김인섭 씨 관련해서 재판을 보면은 관련 국토부 직원들이라든지 관계부처 공무원들 왔는데 한 10명 정도가 직원할 때 그런 사실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 이것 역시 당시에 그 식품연구소 부지였죠. 이것을 4단계를 한 번에 뛰어오면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씨를 통해서 이제 한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일을 수순을 막기 위해서 사실 협박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저는 뭐 검찰에서 일단 증명을 하겠지만 지난 대선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0.73%포인트로 싸웠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에 미쳤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검찰에서 여기 법원에 잘 입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입증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법원에 좀 아쉬운 게요. 이 1심 판결 나온 데까지 걸린 시간이 799일이었습니다. 평균 공직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평균에 비해서 6.7배나 길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도대체 법원은 왜 799일 동안 판결 안 하고 뭐 했는지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조금 전에 김영주 전 의원께서도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짚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아내 김혜경 여사한테 SNS로 글을 썼나요? 최근에 아까 좀 뭘로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만큼 뭐 미안하다 이런 표현은 사실 고 김문기 씨 유족한테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 여러 명이 그런 정말 좋지 않은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도자셨잖아요. 그러면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면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실 분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셨어야죠. 도의적 책임을 다 하셨어야죠. 아까 유족 나오셔서 영상에서 싱크 보니까 굉장히 막 울변을 하고 분노를 하시는데 과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법리적인 판단 오늘 양형 기준에 따라서 200만 원 이상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양측의 어떤 엇갈리는 전망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리적으로 안다 모른다의 여부를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지 여부까지 공직선거법으로 따져보는 것은 무리다라는 판정이 나올지 아니면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중대한 허위 사실로 보인다라는 검찰의 법리를 재판부가 인용할지 조금만 더 지켜보면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인원들이 법원 앞에 총 집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보안 인력도 증원하고 동선도 확보하고 나름의 철두철미한 조치를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서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 앞두고 큰 법정으로 이동, 보안 인력 증원, 안전한 동선 확보, 추첨에 선발된 일반인 36명 방청. 좀 더 큰 법정에서 동선도 확보하고 그런 이유는 일단 법원 앞에 5,000명 규모 법원 앞에 2개 차로 점거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어요. 더민주혁신회의 비행기 값도 주겠다 뭐 이런 얘기해서 논란됐었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집회 신고했어요. 5,000명 규모 법원 앞 2개 차로가 점거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재판부 퇴근길에 경호 인력까지 배치했다고 해요. 법원에서. 밤길 조심해 겁니까?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죠.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434억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당선 무효형 나도 공중분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